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로프에 의지해 고층 건물에서 일을 하는 그들을 우리는 로프공이라고 부릅니다. 올해로 남한정착 14년차 김영근 씨는 이 로프에 의지해 남한정착의 문을 열었다는데요. 현장에 가서 이제 밧줄을 타고 또 고공에 붙어야 된다 하면 이게 살아나는 거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지난 15일 서울의 한 행사장에서는 남북 하나재단이 주최한 2022 정착경험 사례 발표대회가 있었습니다. 올해로 9번째 개최하는 우리 정착경험 사례 발표대회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남북한 주민이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화합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한 행사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시간을 갖고 관심을 갖고 듣지 않으면 사실 탈북민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좀 들으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좀 같이 공감하시고 아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발표 행사는 우리들의 진솔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탈북민들이 직접 남한 정착 과정에서 겪는 성공과 실패 등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특별한 비전도 없고 삶의 의미를 어디다 두고 살아야 할지 모를 즈음에 저는 제주도에서 살아가면서 돈이나 벌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는 늘지 않고 또 실수의 연속이다 보니 자존감은 바닥났고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욱해서 팀장님을 찾아가서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같은 탈북민 누군가에게 저희 소소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어느 날 인력 사무실에 나갔겠습니다. 제가 나가니까 그날 제가 사무실 소장님한테 물어봤구만요. 로프 일이 드러나고 그 로프 탈 줄 아냐 그래서 예 답니다. 사실 지식이나 기술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도전 정신 하나로 시작한 그의 직업은 로프공. 로프공이란 고층 건물에 로프를 매달고 건물 청소나 도색 등 고공 작업을 하는 직업인데요. 전문 기술을 요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담력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 도전의식이 생긴 원천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거나 내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누구일지라도 설마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님이라도 손을 내밀면서 당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살아나가겠습니다. 성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 앞으로 그게 내 목적이 되고 실천이 됩니다. 그의 당당함은 많은 탈북민들에게 용기를 주었을 뿐 아니라 남한 정착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후 김영근 씨를 다시 만난 곳은 그의 일터였습니다. 하면 제가 그때 이쪽에서 제 약품을 좀 준비해 가지고 갈 거니까 뭐 여사회사에서 맞춰봐야죠 뭐. 로프공 사업을 시작한 지 9년 차. 김영근 씨는 현재 900여 곳의 거래처를 돌 만큼 인정받는 사업가로 정착했는데요. 처음부터 해야 돼. 제가 처음에 업체를 내서 시작할 때면 선배분들한테서 김 사장은 역시 오야지감이야, 사장감이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고 로프와의 인연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탈북 후유증으로 큰 수술을 받은 이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암담했다는 김영근 씨. 근데 한국에서 이제 정착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빨리 벌 수 있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한참을 때마침 저 동대문 쪽을 지나가다가 그 개인 날인데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제가 맞았어요. 올리다 보니까 그 로프공이죠. 그 사람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습니까? 하니까 지도 바쁘다는 거예요. 어떤 가게를 지나가다 보니까 저 달비개가 보이는 겁니다. 젠다이, 그게 우리가 밧줄 탈 때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마 이 로프하고 제가 이게 인연이 되라고 그게 보였나 보죠. 이게 저희가 타고 내려오는 달비개입니다. 예, 달비개 젠다이. 이 의자를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에게 로프공은 운명처럼 다가왔다는데요. 하지만 로프에 매달린 채 반나절 이상 매달려 일해야 하는 로프공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악천후를 만날 때면 밧줄에 매달린 채로 4m 이상을 날아간 적도 있었다는데요. 그는 그럴 때마다 이를 악물었다고 합니다. 무서움은 누구한테나 다 있죠. 사람이라면. 일단 선택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바닥이 보일 때까지 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무섭다고 하면 한 발자국 물러나면 내가 여기로 다시 접근하기가 힘들다. 이걸 해야만 내가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했구만요. 김영근 씨는 고층 건물의 청소뿐 아니라 페인트, 방수, 굴뚝 청소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며 고공 작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을 탄탄하게 다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탈북민을 좋지 않게 볼까봐 걱정도 많았답니다. 어투가 다르니까. 연변에서 왔냐고. 어떤 때는 예 그러고 어떤 때는 아니 저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강원도 말투가 좀 근사하잖아요. 하다가 사업체를 내서부터는 물어보면 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씩 그 사투리가 나가는 거 있죠. 아니 우리 사장님 어디서 오셨어요? 이제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제는 거침없이 제가 말을 해요. 오늘도 가슴에 안전 두 글자를 새기고 현장을 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장착하고 나서면 오늘은 또 대한민국 건물이 하나가 때를 벗고 반짝반짝거리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제 남한과 북한이라는 경계는 사라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건강한 삶만 남아 있습니다. 그는 남한 정책을 두려워하는 탈북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한국이란 이 땅덩어리가 아는 게 없고 가진 게 없다 해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왕 대한민국이 국민이 됐다면 내가 어느 직장에 가든 회사에 가든 식당 일을 하든 항상 당당하게 살라고. 현재 하는 사업을 통해 다른 탈북민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자립을 돕고 싶다는 김영근 씨. 탈북민들을 향한 그의 선한 영향력이 계속되길 응원하겠습니다.